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 소향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전 독자 약 100여 분께서 가제본을 읽어보신 후 극찬을 아끼지 않으신 신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기계발서로서 기존의 자기계발서들에서 말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침서입니다. 빠르게 실패하기, 존 크롬볼츠 라이언 바비노 지음, 도연 옮김, 발행은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작은 행동의 매대의 그 실천 방법과 중요성을 수십만 명에게 전파하여 더 잘 준비되고 더 대단한 목표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밝혀낸 이들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고 잦은 실패에 성공의 열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분명 이 책에서 제안하는 작은 행동은 우리에게 낯선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종용받았던 목표 설정과 계획하기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답을 쉽게 만들어주고 실제적인 충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계획이 애매하고 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만 같은가? 그래도 상관없다. 실패가 두려워도 괜찮다. 생각을 행동에 옮겨 당신의 삶에 즉각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구체적인 방안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는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게 된다. 필자들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하는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당신의 삶이나 캐리어가 불안정하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즐기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말을 공감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혹은 경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이다. 물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거나 불행하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돼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그저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을 뿐인데 1억 2천만 달러라니. 삶을 즐기는 자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바로 영양 보충용 에너지바인 클리프바의 창시가 게릭 에리슨의 경우다. 1990년에 에릭슨은 33세의 청년이었다. 그는 스키 장비, 산악도구, 트러펙 따위가 어지럽게 널브러진 난방도 되지 않은 차고 안에서 개와 함께 살고 있었다. 고정 수입이 없었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다. 때때로 그는 산악 자전거 대회에도 참가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선수는 체력 보강을 위해 파워바를 주로 먹었다. 시장에 유통되는 유일한 에너지바였기 때문이다. 하루는 친구인 제이가
주말에 산악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제안했다. 제이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는 걸 좋아했는데 125마일쯤 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했다. 새벽에 떠나서 리버모어 계곡 주변을 돌다가 캘리포니아 송수로를 쭉 거쳐 해밀턴 산을 오르는 여정이었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 각자 6개의 파워바를 챙겼다. 그리고 120마일쯤 갔을 때 그곳이 전체 거리의 3분의 1 지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에릭슨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이미 5개의 파워바를 먹어치운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마지막 파워바를 먹으려는 순간 역한 느낌이 입을 막았다. 에너지바의 맛과 식감이 좋지 않다 보니 참고 먹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남은 길은 주로 내리막길이었고 편의점도 찾을 수 있었다. 도넛 한 상자를 사서 정신없이 배를 채우던 그 순간 에릭슨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그래, 내가 파워바보다 더 맛있는 에너지바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 너무 맛있어서 6개를 한꺼번에 모두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바 말이야. 당시 에리슨의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지역에서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로 어머니의 레시피에 따라 군것질거리를 만드는 가게였다. 에릭슨은 그곳에서 에너지바를 만들기 시작했다. 여러 종류의 귀리, 말린 과일, 천연 감미료 등을 사용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수도 없이 실패한 반죽을 내다버리고 주걱을 부러뜨렸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드디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가공하지 않은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영양 만점의 에너지바를 만든 것이다. 거기다 맛과 식감은 일반 쿠키와 다름없었다. 에릭슨은 대회 때마다 자신이 만든 에너지바를 친구들과 다른 선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1992년 에릭슨은 클리프파를 정식 상품으로 등록했다. 에릭슨의 클리프파는 처음부터 대박이었다. 첫 해에는 70만 달러 이상을 팔아치웠고 그 후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커져 3년째 되는 해에는 1만 5천 달러의 판매고를 달성했다. 목표를 높여서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는 성공해서 우연히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친구의 모험심이 없었다면 그는 클리프바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기회는 개척되지 않은 길을 다니기 좋아했던 즐거움을 누린 데서 나왔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클리프바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그 완벽한 예가 아니겠는가. 그는 빵집 주인의 아들이었고 산악 자전거를 타며 에너지바를 먹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셈이다. 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산악 자전거를 그만뒀더라면 어땠을까? 더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갖기 위해 개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다면 말이다. 분명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우연으로 가장된 기회는 영영 그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담담한 초보자.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라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유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빨리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기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 일을 미루는데 일가견이 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시작하지 않는다. 연말 정산을 하거나 미래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도 있고 호기심을 느껴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계획을 짜고 난 후로 미뤄버린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면 한결 기분이 좋아져 하루 쉬었다 해야지 라고 말하기 일쑤다. 저항이 자주 사용하는 가장 친숙하고 교묘한 방법이 미루기다.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자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걱정 마. 이 소설 쓰는 거 일단 시작만 하면 아주 끝내주게 할 테니까. 하지만 오늘은 햇볕이 좋으니 산책이나 좀 해볼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분명 이 미루기야말로 꿈을 앗아가는 1등 공신이다. 우연 앞에서 예스를. 삶의 상황은 종종 지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확실히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후회와 회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는데 나중에 나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만들어내는 결정 장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득과 실로 행동을 결정할 때의 문제점은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데 있다. 사실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보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실에 득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스보다 노라는 이유를 더 잘 찾는다. 향기를 따라가다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다. 호기심을 추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다양한 경험에 그들 자신을 노출시킨다. 빌 스트릭랜드의 삶이 아주 훌륭한 예가 된다. 그는 도시 소외계층 아이들의 직업 능력 향상과 대학 진학을 돕는 맨체스터 비드웰 재단 창립자다. 1963년 그는 좌절에 휩싸여 방황하는 16살 청소년이었다. 그가 살던 곳은 펜실베니아주 맨체스터 지역이다. 다 쓰러져가는 연립주택이 들어선 낙후된 부지에는 잡초와 쓰레기 더미가 여기저기 엉켜 있었다. 인종 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에서 흑인 청소년으로 보낸 그의 삶은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침울한 기분으로 학교 복도를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교내 미술실 옆을 지나는데 햇살이 미술실의 넓은 창안으로 내리쬐어 교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어디선가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왔고 재즈 음악도 들렸다. 그 밝은 햇살과 커피향은 소년의 관심을 끌었다. 교실 한 구석에 도자기 공예용 돌림판 위에 놓인 찰흙을 빚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남자의 손을 스트릭랜드는 넋 나간 듯 바라보았다. 한번 해보겠니? 스트릭랜드는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한 뒤 의자에 앉았다. 강사는 곧 찰흙 한 덩이를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스트릭랜드는 돌림판을 이용해 열심히 빚기 시작했다. 서툰 손놀림 때문에 찰흙이 한쪽으로 쏠리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순간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우연한 경험을 계기로 스트릭랜드는 미술반에 등록했다. 미술반 활동은 고교 졸업반이던 그의 최고 관심사가 되었다. 미술실 안에 질서정연한 고요함에서 자신의 낙후된 동네에서는 느낄 수 없던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절망에 빠져서 우울했던 그였다. 그러나 이제 찰흙을 빚는 즐거움이 열정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이다. 1990년대 말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스탠리랜드의 놀라운 성공기는 미국 전역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많은 TV쇼에 출연했으며 미국 연방예술기금을 받기도 했다. 1996년에는 메가더 재단 재능 보조비까지 받을 수 있었다. 스트릭랜드의 삶은 단순한 호기심이 연결해준 상상하지 못한 삶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1962년 그저 커피향을 따라 미술반으로 들어간 아이는 우연히 도자기를 빚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우미 강사를 자처했다. 그로 인해 맨체스터 공예가 길드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자서전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삶에서 거둔 성공은 열정을 따랐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열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는 불투명했지만요. 자신의 삶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면 열정을 가질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 끌리고 아이디어와 가능성들로 가득한 일 말입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시간과 관심을 잡아끄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 태도를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묻고 질문을 하거나 리서치를 해도 소용없다. 그것은 그냥 그들의 의견일 뿐 나 자신의 의견이 아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은 자라면서 수없이 받는 질문이다. 우리는 미래 진로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더불어 그 대답이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더 좋다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선택된 진로가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며 이 선택에 평생을 바칠 것 또한 기대한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몰입 정도의 불확실한 대답을 하면 유유부단하거나 뚝심이 없다는 평가로 돌아온다. 하지만 좀 너무하지 않은가? 거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게 말이다. 마치 데이트 몇 번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라고 강요받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결정하라는 압력은 여전히 팽배하다. 일단 당신의 정보를 캐낸 후 당신에게 맞는 직업을 알려주겠다는 소위 전문가들도 도처에 깔려있다. 그들은 여기저기 쿡쿡 찔러보며 당신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것만 같다. 그뿐인가? 성격 유형과 흥미, 소명의식과 꿈을 알기만 하면 완벽한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 배우자를 찾아준다고 장담하는 책들도 셀 수 없다. 심지어 별자리까지 동원하는 책들도 있다. 이제 이런 황당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격 유형을 알아내거나 미래 진로를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런 과도한 계획과 불필요한 헌신이야말로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이다. 직업과 사람을 대하는 일이 쿠키 만드는 틀처럼 고정된 잣대로 판단된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는가.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면 말이다. 다행히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사랑하며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가에 신경 쓰며 자신을 제한하면 만족스러운 삶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나만의 개성을 자축하며 살아야 진짜 자기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변에 당신은 이런 사람이며 이런 직업이 어울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가볍게 무시하라고 권하고 싶다. 또한 매칭 모델은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를 간과한다. 필자인 조니 아이오와 주 세다 레피치 씨의 고교 운동선수였던 1950년대를 생각해보자. 존이 적성 테스트를 받았다면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고안하는 학습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라고 나왔을까?
라이언이 고등학생이던 1980년대 학교 진로 상담사가 그에게 교육공학에 특화된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현대사회에 가장 역동적이고 급성장하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살펴보라. 이들 기업에는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다양한 보직에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일자리라면 그 어떤 상담사, 책, 진로 테스트도 당신을 인도해 줄 수 없지 않는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기회들을 만나게 될 것이란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요점은 인생에서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진들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계획하는 시간은 줄이고 행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신뢰하고 그것이 자신을 인도하고 습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최소한의 준비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충고로 이끌어줄 빠르게 실패하기 일독을 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